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오늘도 8월 28일이고요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200원 정도 하락했고요 62,900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큰 상승 없이 하락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위아래로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비슷하게 주가를 유지하고 있고요 한번 이제 이렇게 떨어졌던 구간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이 구간을 삭제하고 보면 계속해서 비슷한 구간을 횡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등에 대한 시간이 나와야 되고요 거래량이 좀 많이 줄었고 한번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인 흐름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만원대 지루하게 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일단 양봉을 한 3, 4개월 정도 뽑고 나서 2개월 정도는 음봉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세 상승을 좀 비교해 보자면 이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2007년, 2008년 때 한참 올라갈 때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상승이 시작될 때도 사실 이제 이렇게 아랫꼬리를 길게 뺐다가 좀 반등을 시키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고요. 지금은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 세우기 형태의 이 월봉이 이어진다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큰 조정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확실한 이제 그런 소스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선, 61선 수렴한 구간에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KRX 300만 주고요. 그 다음에 NXT도 370만 주 정도입니다. 전체 이제 600만 주 정도 수준밖에 거래되지 않았고요. 이대로 이제 계속 거래량이 수렴을 해 가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주어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42,000주 정도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 35,000주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매도 이후에 NXT도 마찬가지 양매도 외국인 투자자 42,000주, 기관 투자자 35,000주 매도가 나왔고요. NXT가 그 정도였고 KRX는 외국인 투자자는 61,000주, 기관 투자자가 25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물량 제외하고는 사모펀드는 지금 3일 정도 바짝 매도가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 기관 투자자는 큰 움직임 없었고요.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은 거래량을 죽이면서 좀 천천히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건설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일단 큰 하락은 이제 멈춘 듯 하는 모습이고요. 21선과 갭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골파기를 한번 하고 이제 어느 정도의 구간을 형성하면서 21선과 갭을 점점 줄여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점진적으로 줄고 있긴 하지만 주가가 크게 추가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후반에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한번 이 시세를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사실 이제 이 미국의 페르미 에너지와 텍사스 원전을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을 때만 해도 현대건설은 반등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그런 모습이었고요. 향후 이제 흐름이 이제 다시 한번 반전을 이룰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KRX 기관 투자자 67,000주 매수를 했고요.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이어졌고 외국인 투자자는 일단 계속 연일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일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근데 매도량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계속 투매로 뭔가 쏟아내고 있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건설도 결국에는 때가 되면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한전 KPS도 오늘은 큰 변화 없었습니다. 계속 이제 비슷한 구간을 형성하고 있고 V자로 올라가다가 좀 눌러졌죠. 그리고 이제 자리를 좀 잡고 있고요. 마찬가지 후반에 좀 반등을 하면서 진행되었고요. 거래량은 93,000주로 KRX 진행되었고 NXT도 53,000주로 전체 이제 14만 주 정도 굉장히 작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도 5,000주 정도 NXT에서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 2,800주 매수하면서
일단 최근 매도 대비해서는 적은 물량이긴 하지만 한전 KPS는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한 5,000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NXT는 큰 변화 없었습니다. 한전기술도 비슷한 흐름이고요. 큰 조정 없이 진행되었고 하락 출발해서 장 중반에 이제 반등을 하였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전날보다는 좀 많았습니다. NXT도 그렇고 KRX도 한 합쳐서 80만 주 정도 나왔고요.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6만 5천 주 매수했고요. 연기금 사모펀드가 또 같이 매수를 해주면서 흐름은 좋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일 이제 매도가 이어지던 그런 흐름을 깨고 오늘은 양매수가 진행이 되었고요. 한전기술도 지금 원자력 관련된 그런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목해볼만 합니다. 한국전력은 한전 KPS와 유사하죠. 그래서 바닥 라인 지지해주고 있고요. 이 37,000원 정도를 계속 지지해주면서 횡보 구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보 구간이 끝날 쯤에 이제 올라가는 형상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 한수원과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합의를 어떻게 하는지가 주요 건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다리면서 횡보를 시키고 있고요. 거래량은 120만 주 정도 나왔고, KRX에서 그 다음에 NXT에서도 50만 주 정도 합쳐서 한 170만 주 정도 나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큰 변화 없었고요. 오늘은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가 KRX에서 23만 주 매수하면서 매수를 조금씩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25만 주 정도 매도하면서 투신과 사모펀드 위주로의 매도가 이어졌습니다. S&T 에너지는 최근 급등 이후에 좀 쉬어가는 분위기고요. 장 초반에 또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윗꼬리 달고 좀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N자로 올라가는 분위기고요.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S&T 에너지는 좀 이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선 종목들이 워낙 강하고요. 지금 하루 쉬고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좋게 마무리할지 또 보겠습니다. 거래량은 큰 변화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가 14,000주 정도 매수하면서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가 이 S&T 에너지를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매도를 조금 했고요. 최근에는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매수로 좀 올라가는 분위기라서 기관 투자자의 수급을 주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BHI도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2,300원 올라서 4.1% 올랐고요. 장 초반부터 강하게 출발해서 계속 이 강한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57,400원. 그래서 전고점 뚫고 나서부터는 계속 강한 흐름이고요. BHI는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원자력 테마도 그렇지만 LNG 테마를 굉장히 강하게 힘을 받고 있고요. 아까 S&T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KRX 60만 주, 그 다음에 이 NXT도 40만 주 정도에서 합쳐서 100만 주 정도고요. 전체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NXT에서는 큰 변화 없이 외국인 투자자가 4,000주 매도했지만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가 본장에서 KRX에서 35,000주 정도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연기금, 투신, 금융투자 골고루 좀 매수를 하면서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광밴드도 마찬가지 100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장중에는 좀 더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윗꼬리 달면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구간 근처에서 34,000원 정도에서 성광밴드는 좀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쉬어가다가 이제 위로 뚫고 나가면서 최고점을 이제 돌파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 구간에 저항을 받고 좀 떨어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37,000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사모펀드 위주로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사모펀드가 성광밴드를 계속 매수를 강하게 해주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큰 매도 없이 계속 이렇게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태용이고요. 태용은 600원 정도 올라서 1.6% 정도 올랐고 38,150원입니다. 태용은 크게 지금 힘을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60일선 찍고 그래도 지켜줄 자리 지켜주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급락 이후에 그 갭을 메워주지 못하면서 다른 종목들은 뭔가 이제 V자로 올라갔다가 좀 꺾이거나 아니면은 아예 V자를 넘어서서 올라가거나 혹은 V자로 올라와서 조금 횡보하거나 이런 식인데 태용은 계속해서 60일선 근처 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윗골에 달고 조금씩 주가를 밀어 올리는 듯한 느낌이 좀 들고 있고요.
출발은 하락으로 진행했지만 점점 이제 계단식으로 주가를 밀어 올린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주가를 뭔가 관리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바닥 라인 잡고 나면 이런 이제 강한 양봉을 띄우면서 이 돌파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별 거래도 지금 30만 주 정도로 전날보다 좀 많았고요. KLX, 그다음 NXT도 전날과 유사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틀 정도 연속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NXT에서 11,000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 45,000주, KRX에서 매수, 외국인 투자자도 14,000주 매수하면서 오늘 양매수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모펀드와 투신이 주로 매수를 했고요. 대응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진이고요. 우진도 V자로 올라갔다가 이제 비슷한 구간에서 이 주가가 상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을 이제 돌파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계측 기업이기 때문에 원자력 사업이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테마성으로 같이 움직일 겁니다. 일단 상대적으로 좀 꺾인 그런 종목들 대비해서는 강한 움직임이고요. 이 반복된 상단을 뚫어 나갔을 때는 이제 전고점까지는 바로 이제 도달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우진도 최근에 이제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와 이 기관 투자자가 양매수를 꾸준히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수급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신과 투신 위주로의 매수세가 있었고 NXT에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바짝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지부진한 흐름인 듯 하면서도 지켜줄 자리 지켜주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LNG에 대한 이 기자재성이 강한 그런 테마들은 조금 더 힘을 받아서 나가버렸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확실한 소스가 나왔을 때 힘을 받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은 관련 소식들을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합작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좀 그 관련된 논의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무산이 되고 좀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언급이 없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라는 이유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합작회사 논의가 불발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웨스팅하우스가 과한 요구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관계자들이 미국을 찾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았던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작회사 설립이 현지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만나지 않고 그냥 서로 일정을 미룬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무리한 요구를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건설 과정에서 공사가 늦어지거나 비용이 늘어나면 한국 측이 책임을 지게끔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공사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를 한국에게 맡기고 웨스팅하우스는 또 로열티를 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제 이득인 거죠. 본인들의 리스크는 다 없애고 로열티를 꾸준히 받아가면서 그대로 그냥 익률이 100%인 거죠. 그래서 그만큼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유리한 판을 지금 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원전에 대한 책임조차 그걸 이제 한국에게 넘기게 된다면 한수원과 한전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고요.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그 합의라기보다는 이제 논의가 좀 무산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 양아치 같은 그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떻게 타개해 갈지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 봐서는 이 향후 움직임 자체가 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에는 체코 원전에서도 우리가 한수원과 한전이 처음부터 그렇게 무릎을 꿇고 그죠? 굽신굽신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대등한 입장에서 기술에 대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고 그리고 우리 기술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좀 이제 장기전으로 끌 생각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체코 원전에 대한 그런 딴지가 걸리면서 프랑스로 이제 체코 원전이 넘어갈 위기가 나오자 그걸 이제 빠르게 우리나라로 가져오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합의를 한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게 사실은 웨스팅하우스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원천 기술이라는 것이 상당한 지금 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웨스팅하우스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또 거기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는 끝까지 한국을 물고 늘어져서 그 본인들의 이득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해외 수출 자체를 못하도록 계속 소송을 걸었을 거고요. 그러한 이 움직임이 나오지 않도록 사실은 좀 아쉬운 것은 이미 오래전에 웨스팅하우스를 인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친 것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 몇 주 전인가요?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인수 얘기가 한 번 더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계속 딴지를 걸고 우리를 괴롭힌다면 결국에는 그냥 사버리는 것도 한 방법인데, 근데 지금 와서 산다라고 했을 때 이미 이제 우리나라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를 해버렸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당연히 웨스팅하우스도 몸값을 엄청나게 크게 부를 거고요. 10조 원도 아니고 뭐 수십조 원을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면. 그래서 과연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향후 우리 이 미국에서의 원전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엊그제도 그랬듯이 우리나라 한미 정상회담에서 MOU 체결을 한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SMR에 대한 프로젝트가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대형 원전에 대한 프로젝트도 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게 지금 텍사스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웨스팅하우스도 지금 텍사스 원전 관련해서 페르미 에너지라는 곳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페르미라는 이 에너지와 협력하는 기업들이 다 이렇게 엮여 있는데 이 둘 간의 지금 이 협력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직접적인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결국에는 기자재 업체 입장에서는 웨스팅하우스와는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 웨스팅하우스도 이 기자재 업체 없이는 텍사스 원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한국 오케이 너네 됐고 다른 국가를 찾을 수 있을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AP1000에 대한 모델이 나갔고 AP1000을 제작해 본 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을 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러시아도 안 되고요. 그럼 프랑스 남는데, 프랑스는 이 역량이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EDF 자체도 본인 국가들에게 많은 원전을 지금 건설해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해외 건설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프랑스 국내에 지었던 원전들조차도 기술적인 이 결함이 좀 발견되는 입장에서 웨스팅하우스가 그렇게 이 프랑스에 AP1000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 일본이 있죠. 일본이 원래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기도 했고 그 도시바가 인수를 했었고요. 그 도시바가 결국에는 좀 어려워지면서 웨스팅하우스가 다시 캐나다로 가긴 했는데, 근데 그 일본이 다시 원자력 산업도 부흥을 하려고 하고 살리려고 하고 있고, 그럼 일본에게 맡기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GE와 그 다음에 히타치라는 곳이 이제 일본 기업인데요. GE는 미국 기업이고 히타치는 일본 기업이고, 이 두 개의 합작사가 지금 이제 BWRX라는 이 SMR 모델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BWRX가 지금 캐나다에 벌써 1호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일본과 캐나다 그리고 미국의 그런 이제 합작 프로젝트가 SMR 1호 프로젝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AP1000을 대량 생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력과 그 다음에 이 원전 인프라가 조금 그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많이 쇠퇴되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거를 이제 라인을 늘려서 막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조차도 원자력 사업을 새로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이 주 단조 기업들과 협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또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런 입장에서는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정말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거든요. 캐나다도 원자력 기술이 있긴 하지만 원자력 기자재를 엄청나게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아니고요. 캐나다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BWRX 이 프로젝트, 첫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태웅이라는 기업이 단조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한국 기업들과
협력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웨이스팅하우스가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 입장에서 계속 우리가 밀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적절하게 합의를 할 것이냐 라고 해야 되는데, 웨이스팅하우스가 계속 이렇게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본인들의 아주 유리한 그 시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너네 우리랑 합의 안 하면 결국에는 이 시장 못 들어와,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면 또 이게 쫓기는 형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게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체코 원전 수주 때처럼 웨스팅하우스가 심심하면 계속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식의 그런 강경 대응을 하게 된다면, 또 이 원자력 관련 종목들도 그 소식에 따라 급락을 했다가 다시 회복을 했다가 이거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계속해서 상황이 좀 어떻게 되는지 예의주시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도 좀 어느 정도 SMR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대통령이 SMR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빌 게이츠와 이제 만남에서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도 SMR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SMR에 대한 그런 이제 미래 에너지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재생에너지법에 근거해서 재생에너지 인증서 제도를 운영 중인데, 여기에는 원전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무탄소 에너지 기준을 만들어서 신재생과 원전 등을 인증, 거래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는데 실현되지 못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는데, 요게 지금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처럼 인증서 같은 걸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MR 잘 할 수 있는데, 그걸 잘 하면서 장기적으로 이 시장에 침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이 좀 필요할 텐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을지, 저렇게 이제 얘기는 좋게 했지만 향후 이제 실행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는 원전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만들고 규제 철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설계 인증 기간을 40년으로 연장을 했고요. 신규 원전 허가도 지금 18개월 이내로 결정을 결국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짓는 데만 100조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원전 10기 짓는데 지금 웨이스팅하우스가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설계 역량이 뛰어난데 시공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웨이스팅하우스가 과연 한국과 이제 어떻게 협력하는지가 향후 관건이 될 것 같고, 이거를 이제 미국 정부에서 중재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체코 원전 때도 그랬고, 여기는 웨이스팅하우스의 입맛대로 진행할 확률이 높은데요. 우리가 좀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방물자 생산법을 근거로 해서 이제 핵연료에 대한 산업의 강화를 위해서 핵연료 공급망 컨소시엄을 또 설립을 했고요. 최근에 한수원이 또 미국의 핵연료 관련해서 계약을 또 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러시아산 핵연료 수입을 금지했을 때 우방국의 그런 핵연료 생산과 그런 공급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면을 봤을 때는 확실히 이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 이렇게 일본, 캐나다 이런 우방국의 원자력 기술을 이제 중요시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정말 큰 기회거든요. 그래서 잘만 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저런 웨이스팅하우스가 요구하고 있는 책임을 지라라는 그런 애매한 부분 때문에 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규제 철폐도 진행이 되었고요. 웨이스팅하우스가 지금 AP1000 원자로에 대해서 설계 인증을 2046년 2월까지 연장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25년이기 때문에 또 한 20년 정도 늘었죠. 그래서 굉장히 이 설계 유효 기간을 많이 늘렸고요. 웨이스팅하우스가 향후 이제 대형 원전에 대해서 2030년까지 10개를 짓는다고 했을 때 걸림돌이 이제 없어진 겁니다. 웨이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대신 이제 웨이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손발이 없기 때문에 그 손발이 되어줄 국가를 찾고 있고, 그게 한국이 되어가고 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증권가에서도 계속 이런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이제 미국과의 그런 장기적인 원전 프로젝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 성장 모멘텀이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조선, 원전, LNG, 항공, 전력, 광물 등 이제 이러한 산업 협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갈등이 크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SMR과 대형 원전에 대해서 이 협력이 깊어질지 혹은 또 뜬금없는 그런 압박이 들어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스웨덴도 이제 원자력을 증설하고 있고요. 우라늄 채굴 금지를 해제하면서 이제 스웨덴도 우라늄을 채굴하면서 원전을 본격적으로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 원전에 대한 새로운 시장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주가는 이제 확실한 소식이 나왔을 때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그게 웨스팅하우스에 또 달리지 않았을까. 이번 큰 하락이 웨스팅하우스의 또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 큰 움직임이 또 웨스팅하우스로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어떻게 진출하는 것인가, 그게 이제 증명이 되어야 되고 그게 설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다리면서 좀 지루하지만 이 횡보 구간 한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